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12월의 첫 번째 주말입니다. 농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예전에 1년 농사를 마무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집집마다 종자를 보관해두는 일이었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런 풍경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종자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종자 기업들이 만드는 같은 종자를 사다가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소비자들이 애써서 고르고 그렇게 먹는 먹거리들이 결국은 같은 종자에서 나온 똑같은 농작물이 되는 셈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 종자를 구입하고 또 이걸 사서 관리하는데 종자 기업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종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 귀한 분 모셨습니다. 한국의 토종씨앗 박사로 이렇게 알려진 유명한 분이신데요. 전에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유전자원 책임연구원도 하셨었고요. 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토종을 관리하시는데 안완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사님. 예,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로 내려와 있는 기관이죠. 농촌진흥청인데 또 역시 한국의 토종 또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관리하시는데 농촌진흥청 유전자자원정보센터 연구관님이신데 백영진 연구관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이 종자를 가지고 농사도 지시고 또 최근에는 책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송미옥 임실여성농민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저희 MBC 뉴스에서 이 종자를 가지고 계속 뉴스를 했었는데요. 예, 고차원 MBC 보도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네 분의 패널 이렇게 모셨습니다. 한국의 종자 산업, 특히 이제 전라북도가 농도인데 아주 중요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안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전에는 집집마다 농부가 굶어 죽어도 종자는 마지막까지 지켰던 그런 게 이제 옛날 이야기인데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이 없고 해마다 새로운 종자를 사다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일까요? 한번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죠. 농가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전하고 달라서 돈을 벌고 싶은 그런 농가들이 주로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가들도 전부 종자 회사에서 F1을 사다 심게 되고 또는 하여튼 일회성 종자를 F1이라는 게 이제 그렇죠. 일회성 종자. 일회성 종자만을 이제 사다 심게 되고 또는 이제 요즘 시골에 가서 보면은 농부들이 자기가 종자를 받아서 다시 심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종자 회사나 이런 데서 모종 길러서 파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럼 그런 데서 모종을 사다 심는 그런 꼴이 되니까 옛날하고는 농가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게 이제 편하기도 하고 또 생산성도 높고 이렇다는 그런 거죠. 것들 때문에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종자가 많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백영진 연구관님, 우리나라 농자 자급률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저희가 지금 쌀보리콩과 같은 주곡작물이라든가 아니면 채소작물의 경우는 거의 한 100% 정도 이게 종자 자급률을 보이게 했는데 버섯이라든가 이런 건 한 50% 정도 되고요. 근데 특히 원예작물 예를 들어서 과수라든가 화이라든가 이런 거는 20% 내외로 굉장히 낮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예, 종자가 이게 참 낮은 자금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송미옥 회장님,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시죠? 되게 지금 그래도 100% 자급률이 되는 종자도 꽤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거는 이제 지금 받아서 다음에 농사를 짓는 건가요? 지금도? 지금도 받아서 농사를 짓는 작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콩류나 깨류 같은 경우는 거진 이제 토종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그 전에 심었던 것 중에 좋은 것들을 골라서 많이 다시 심고 있습니다. 그런 건 집집마다 보관을 하겠군요. 네, 많이 보관하고 있어요. 아직은 그렇게 몇 개는 그렇게 되는데 그렇군요. 근데 대규모 농작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종자를 그렇게 관리하기 어렵겠죠. 네, 아무래도 대량으로 생산되고 또 더 많은 수입을 원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육종회사에서 많이 사다가 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종자를 구입하고 또 해외 같은 경우는 로열티로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2014년 작년 통계를 보면은 한 버섯은 1년에 한 50억 정도 로열티가 나가고요. 장미는 한 30억. 그다음에 참다리는 한 25억에서 한 토탈 140여억 정도가 1년에 해외로 로열티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안 나가도 되는 돈들인데
그렇죠. 예, 토종 종자를 잘 관리하고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예, 이제 예. 그렇게 유출이 되겠군요. 예, 예. 그걸 이제 전체를 다 합치면 상당한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는 보이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고 기자님, 종자 산업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지금 상황들입니까? 산업적으로는? 지금 뭐 전 세계 종자 시장은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 4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시장 규모가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종자가 이제 가장 전통적인 우리 인간하고 봤을 때는 가장 전통적인 소재인데 450억 달러 시장이고 최첨단 소재인 뭐 디램 반도체 이런 게 한 480억 달러 된다고 하거든요. 거의 최첨단과 또 가장 전통적인 소재가 거의 비슷한 시장 규모를 좀 유지한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큰 규모이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시장의 한 70%는 세계 10대 기업들이 이제 점유하고 있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의 한 1% 정도. 국토 면적이 좁고 농지가 작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네. 그 규모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사다가 쓰는 이제 형편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에서 그렇군요. 그 종자 회사들이 이렇게 종자를 개발하는데 토종 종자에 비해서 이런 종자 회사들이 가지는 종자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안방장님께서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 예. 우리 옛날 재래종에 비해서 수량이 이게 생산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종자 회사에서는 이제 만드는 그 종자들은 일회성 종자를 만드는 거예요. F1이 됐든 또 이제 터미네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씨 받아가지고 심어봐야 다시 나지도 않는 그런 종자든지 아니면은 트레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종자가 발화는 하는데 그거는 자기네들이 그 회사에서 만든 그런 씨앗 그러니까 이제 약 농약 이걸 갖다 쓰지 않으면 그 뭐 제대로 성능을 바르지 못하는 이런 종자들을 만들어서 그 종자 회사들이 이제 이 돈을 벌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종자를 개발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토종 종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종자들을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쓰면 못 쓰는 거거든요. 못 쓰는 겁니다. 그런 특성들을 이렇게 이 유전자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희 토종 종자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당연히 예, 저희가 이제 오늘 토론의 첫 번째 주제 토종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전라북도가 아무래도 농도이고 또 음식의 고장인데요. 전주에 콩나물도 있고 임실의 고추, 유명한 특산물들이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이 음식들이 풍미가 있고 또 이렇게 굉장히 풍성할 수 있었던 건 이제 우리 이 지역의 종자들이 독특하기 때문일 텐데,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종자가 다 똑같아진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맛도 사라진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한 회사에서 어떤 이 좋은 품종을 만들어내서 수지를 맞았다. 그러면은 그 다른 회사에서 그 종자 갖다가 그거 아주 비슷하게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렇게 해서 그걸 똑같은 걸 또 써서 또 그 비슷한 거 만들고 하니까 그게 그 종자라는 게 뭐 벼문벼 무슨 뭐 여러 가지 채소 종류들이 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참외하면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 노랑 참외밖에 없죠. 또 수박하면 수박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거 한 가지밖에 많이 보이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맛들, 그 풍미, 예를 들어서 개구리 참외 같은 건 성원에 가면은 그렇죠. 거기만 이렇게 주로 많이 있었고, 뭐 하여튼 지역별로 옛날에는 그 생산되는 것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았는데 요새는 부산에 가서 먹으나 또 서울에서 먹으나 뭐 어디서 먹으나 다 비슷한 것들을 먹게 되는 거예요. 특성이 사라진다는 건데 고 기자님, 맛도 그렇고요. 예, 고 기자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취재를 하셨었죠. 네. 어떻게?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안학식 박사님이 그 지난 가을에 강원도 정선에서 토종 종자 수집 활동을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 일정에 맞춰서 동행 취재를 좀 했습니다.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만든 뉴스가 있는데 그 뉴스 화면을 잠깐 좀 보시죠. 예. 오랫동안 한국 토종 종자를 연구해온 안환식 박사 일행이 강원도 지역을 찾았습니다. 작은 논밭을 일구는 산골 농가를 찾아다니며 숨겨진 토종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전에 심은 건 시어머니가 심고 내가 심은 게 50년을 심었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님께서 심으신 걸 대물림하신 거네. 예. 정부가 1985년 특정 지역의 재래종 품종을 조사했더니 114종이었지만 10년 뒤인 1993년에는
31종만 발견됐습니다. 불과 10년 새 유전자원의 보고라는 우리나라 토종 70%가량이 몇몇 신품종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한 종류의 품종을 많이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때까지 예측한 형질에 대해서는 대비했지만 만약 다른 공격수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막아내지 못하면은 한 번에 많이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이미 국제기구는 수집 보관 외에 현진의 보존, 즉 다양한 작물과 품종을 실제 논밭에서 재배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저장하는 거는 결국은 종자를 잠재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 종자를 우리는 농민의 손에 의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재배를 해야 그 100년 동안 변하는 그 기후의 환경에 적응되는. 하지만 종자를 받아서 다시 심는 토종 작물은 대량 생산, 유통과 거리가 멀어 농부들 관심에서 계속 멀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논밭이 유통과 판매에 유리하게 개량된 종자회사의 제한된 품종으로 채워지면서 생태계를 유지하는 유전적 다양성도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영상을 봤습니다. 고 기자님, 아까 이제 이 현장 취재하셨는데, 예. 좀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저도 사실 이제 토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막연하게 알고,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이 교양 다큐에서 약간 막 그 시골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외따로 살면서 이렇게 기르는 뭐 이런 어떤 정감 있고 정취 있는 이런 감성하고 사실 어울려져 있거든요. 토종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이미지가. 근데 막상 가서 이제 한번 찾아보는 쪽에서 이제 동행을 해봤더니, 찾기도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그 토종이라고 하는 것들을 재배하는 면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안 박사님, 아까 이제 이 1993년에 31종 남았다 그랬는데 지금은 더 많이 나빠졌겠네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8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서부터 한 7, 8년 후에 93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74%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7년 후니 2000년에 가서 조사하니까 또 12%가 없어졌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늘 이렇게 시골에 가서 다니면서 조사를 하지만 지금은 한 5% 내도 안 남았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없어졌죠. 그러나 사실은 지금 없어졌다고 하는 그 토종 종자들은 지금 현재 농업유전자원 센터에 다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렇지만 그것들이 농가에서 재배가 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그렇군요. 예, 보존되고 관리는 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실제 농사 현장에서 못 쓰고 있다는 건데 송묘 회장님 직접 농사를 지시면서도 불구하고 또 토종에 대한 관심을 매우 크게 가지셔서 이 농부들이 얼마나 토종을 관련된 책도 내신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들이신가요? 네, 저희는 2012년에 교육 사업을 시작으로 13년, 14년 2해 동안 임실에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토종 종자 조사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의 내용은 종자를 보유하게 된 경위와 농사를 짓는 간단한 방법, 그다음에 이제 사진들, 어머님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중심적으로 실려져 있고요. 저희들이 60분 좀 넘게 토종 종자를 보유하고 계신다는 분을 만났고요. 종자 채취 시료는 이제 좀 중복이 되긴 해요. 이게 가지고 계신 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반복이 되긴 하지만 한 184번까지 종자를 받았고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오기 전에 쭉 봤더니 한 70여 종 정도가 종자가 이렇게 다른 종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종자 조사를 하다가 알았어요. 우리는 그냥 콩이면 콩, 팥이면 팥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팥에도 많은 종류가 있고 또 콩에도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름도 참 천차만별이고. 지역마다 또 다르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종자 백서이면서 종자의 스토리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좋은 재미있는 책 같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안 박사님께서도 얘기했었고 그 뉴스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아까 F1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일회성이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좀 어떻게 보강 설명해 주시죠. F1이라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이제 교배종, 교잡종 이렇게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배종이라는 거는 모본하고 부본에서 이제 F1 그러니까 교배종이 나오는데 요 종자를 갖다가 다음 때에 심게 되면은 이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F1이 가지고 있는 형질이 다음 때 그대로 다 안 나오고 열성 형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분리가 되니까 그걸 종자로 바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못 쓰는 거군요. 아주. 그런데 어쨌든 그 일회성 F1 이게 이제 생산성도 높고 그렇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종 종자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토종을 살리겠다고 지금 두 분은 굉장히 노력하신 건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토종이라는 거는 누가 뭐래도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져 있는 그런 거죠. 5,000년 동안 우리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우리의 선조가 물려준 가장 귀중한 그런 자산이거든요. 그게 모든 그 생물학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거가 되죠.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우리 토종같이 종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농가에 심기지 않고 아까 같이 그 단순화된 품종들만 심는다면은 우리가 1978년인가요? 그때 그 노풍내경이라는 벼 품종을 우리가 통일벼인데 그게 한 80여%를 전국에 심었다가 당년에 참 잘 됐어요. 그 다음에도 잘 됐는데 그 한 3, 4년 후에 가서 목도열병이 전체를 걸려가지고 240만 섬이 감수가 되는 바람에 아주 큰 피해를 봤죠, 우리나라에. 그보다 더 큰 피해는 아일랜드 같은 데서는 감자를 역병이 와가지고 100만 명이 굶어 죽고 150만 명이 2주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 품종이 단순화돼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토종은 그러한 품종을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고, 토종을 우리가 잘 이렇게 심음으로써 우리 환경을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최근에 와서는 우리 병충해 없는 그런 농사, 무슨 농사라고 그래요, 그거. 유기농, 유기농 같은 거 하는 데는 우리 토종이 아주 가장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중요한 거는 토종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종자 주권을 지킬 수 있고, 더 나가서 우리 식량 주권도 지키는 가장 근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큰 의미들을 단순하게 먹거리가 아니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고 기자님도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보셨죠? 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요. 토종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사라져가는 것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거고,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인류 문화학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현재 삶의 형태를 규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종자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식량 안보거든요. 식량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적정한 수의 농부들이 적정한 농지를 경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자국 내에서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농지가 급속도로 줄어들었고, 물론 생산성을 높였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생산량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늘어날 뿐이지 전체 생산량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 자급률이 60년대에는 거의 90% 이상을 차지했다가 쌀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20%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건 굉장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자의 자급률을 높이고 종자의 주권을 확립한다는 것이 산업적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식량 주권, 식량 안보의 측면에서 종자의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토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적정한 수의 농부들이 적정한 경작지를 유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촌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거죠. 공동체가 지켜진다는 거죠. 농촌이 유지돼야만이 도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사회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또 농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토종이라고 하는 중소농, 가족농의 규모가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근본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전라북도 농도라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좀 남다르게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이 백연구관님께서는 아까 이제 그 안 박사님께서 이 토종 유전자 정보 센터에서 토종은 관리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셔서 실제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죠. 예. 저희가 이제 토종이라 그러면 크게 그 두 개의 범주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 한반도 생태에 이렇게 계속 적응해온 그런 뭐 야생종이라든가 아니면은 농부가 대의를 위해서 계속 심어온 재래종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통상 토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토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4만 7천 점 정도 그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재래종이 한 3만 7천 그 정도가 이제 재래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토종 종자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90년대에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농촌 지도소 거기를 전체를 통해서 그 토종을 예를 들어서 자원을 수집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자체적으로 산간이나 도서 이런 지역들은 신품종들이 많이 안 들어간 지역들입니다. 거기 있는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수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 들어와서는 이제 저희가 그 토종종자 기증 캠페인이라고 전국을 통해서 기증 캠페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라든가 아니면 그 한국 전쟁 그 당시에 이렇게 해외로 유출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전부 다시 이제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관리기관이라 그래가지고 그 전국에 한 100여 개를 기관을 민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자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대학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각각의 자원들을 지금 이제 보존도 하고 이렇게 수집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아주 이렇게 이 든든한 역할을 하시는데 이게 단순한 보존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활용의 방법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하고 이제 거기는 이제 특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우리 토종인지 아닌지 이것도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특성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중복성도 검토하고 그래서 어느 기준에 이렇게 딱 도달하게 되면은요. 그거를 이제 등록심의위원회라고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하면은 거기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를 하면은 국가유전자 등록 번호를 줘서 자원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토종이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고 기자님께서는 그 취재를 하시면서 그래도 농부들은 결국은 개량종을 선택한단 말이죠. 토종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아까 이제 생산성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현장에서 어떤 느낌이시던가요? 결국은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이렇게 논박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농부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어보면 토종을 길러봤자 팔 데가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아니면 우리 지역으로 보더라도 분명히 토종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을 수도 있고 토종을 또 재배하고 싶은 생산자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양쪽을 묶어줄 수가 없는 거죠. 링크를 시켜줄 수 없다라는 거. 그 중간에 지금 유통과 판매 그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체들이 어떻게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요구를 왜곡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신호들을 전달해 줄 수가 있다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물론 돈과 생산품들은 이 유통과 그 판매를 담당하는 그 주체들이 흘러가게 할 수는 있겠죠. 연결시켜 줄 수는 있는데 정말 이 작은 어떤 또 다양한 그 필요성 또 욕구 뭐 이런 것들을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느냐. 그게 지금 단절돼 있다고 보거든요. 겨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이제 직거래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연대 활동 이걸 통해서 이제 연결을 시켜주면서 생산 기반을 좀 유지하는 쪽으로 좀 그런 어떤 단초가 좀 마련돼 있는 수준일 뿐이고요. 그렇군요.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은 지금 그게 끊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애써 생산을 했는데 결국은 조직적으로 시장에 판매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좀 다음 주제를 넘어가 보겠는데, 토종 작물이 어쨌든 살아나가려면 시장에서 좀 호응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송 회장님, 지금 토종 작물들이 토종으로 지은 작물들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소규모적인 형태만이 아니고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소규모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만 봐더라도 토종 종자를 대부분 이제 대량으로 심는 게 아니라 텃밭에 나 먹기 위해서 조그맣게 심기 때문에 먹고 남은 것을 이웃들과 나누고
그다음에 남은 것은 시장에 작은 장에 갖고 가서 팔거나 그런 형태로 유지되고 직거래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저희 전년홍 같은 경우에 텃밭으로 해가지고 그 토종 작물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생산 꾸러미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전히 좀 소규모적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개별적이고 이렇게 되어 있군요. 고기자님,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취재를 하셨었죠? 예,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어떤 그 협력 모델을 가지고, 거기도 이제 조금 시작당 아직 뭐 이렇게 크게 확대됐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사례를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한번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눌까요? 일본 지바현에 사는 다이토 미누루 씨는 콩밭 1헥타를 갖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신품종을 사다 심고 농약을 쳐서 농사를 지었지만 90년대 중반 재래종 콩으로 바꾸고 종자도 직접 받아 쓰고 있습니다. そんなに数多くは取れないですけれども、非常に美味しい豆でとても気に入ってます。 다이토 미누루 씨의 변화는 1990년대 중반 소비자 단체가 벌인 콩트러스트 운동이 한몫을 했습니다. あまりにも日本の自給率が低いっていうのが問題になったわけですね。で、当時の大豆の自給率って 3% ぐらいだったんですね。 다양한 품종 재배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농가 수입 보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뜻있는 소비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나선 것입니다. 작황에 따라 소비자 몫이 달라지는 게 여전히 약점이지만 이 운동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종자회사가 팔지 않는 품종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一人一人の農家さんまたはその地域ですね、それぞれの小さな集落で多様性を守っていくってことはすごく重要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콩에서 시작한 이 운동은 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과 유통의 구조 속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 연대는 획일화된 품종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지켜내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조금 많이 이 문제를 좀 깊이 좀 다루고 있다는 느낌이 있군요. 그만큼 더 심각하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공동체의 단위에서 이게 뭐 다양성의 문제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고 기자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좀 운동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게 이제 사회적인 관심이나 또 이 공론화되는 단계까지는 못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별적인 운동으로 이어지고. 지금 아까 영상에서 봤던 일본 사례는 이제 일본 전역에서 그 소비자 단체들이 이렇게 주도가 돼서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공론화돼 있고 또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전북 지역에서 이제 시작해서 조금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그 로컬 푸드 운동이라든지 또 생협 이제 다른 전국적인 생협 운동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로컬 푸드나 생협에서도 이런 토종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상당한 그 한계가 있다고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 직접 관계자분들이 또 이 로컬 푸드 단위에서는 실제로 그 생산자들한테 토종 씨앗을 나눠주고 그러니까 한 5달씩 나눠주고. 수확을 해서 이듬해 다시 5달 반납을 하고 나머지 또 이렇게 확산을 시켜나가는 어떤 그런 방식을 좀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호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종자를 사서 쓰고 또 수확이 많은 그런 어떤 재배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뭐 가치의 문제로서 접근할 게 아니고 정말 준비 기간이 길게 또 교육도 정말 쭉 해가면서 이렇게 그런 쪽으로 진전이 돼야 되는 문제지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안 박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종 종자를 끊임없이 관리하고 이게 이 농촌진흥청과는 별개로 또 이렇게 하시죠. 시드림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시드림은 2008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 귀농 귀촌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마다 몇만 명씩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토종 종자를 원해요. 이제 저희들 생각하고 상당히 그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씨를 드리자 이런 의미에서 씨 드림이고요. 영어로는 시드 드림, 종자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종자를 많이 드리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해마다 한 2개 구운을 아주 샅샅이 뒤져서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종자가 한 4천여 점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분들한테 나눠 드리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종자은행처럼 저희들도 이제 보존도 하고요. 또 증식도 하면서 귀농귀촌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토종이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를 교육하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토종 씨앗 도서관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송 회장님, 임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전라북도의 각 다른 지역에서 이런 움직임이 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2008년, 2009년에 토종종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면서 정읍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정읍에서 토종종자 체종포를 만들고 또 조사 사업도 하고 직접 농사도 짓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임실에서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가고 순창 같은 경우는 이번 10월 7일 날 토종종자 지원조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순창 같은 경우는 토종 모임도 귀농인들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잘 꾸려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희망은 있는 거네요. 희망은 있고. 근데 아까 이제 진흥청에서 4만 7천 개 정도의 토종 종자를 관리하고 계신다는데 관리하고 보존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쨌든 좀 보급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 수집된 자원에 대해서는요, 농업유전자원센터에 보존을 하거나 아니면 전국에 이렇게 퍼져 있는 관리기관들, 지자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종묘회사라든가 여기에 이제 분산을 해서 이제 보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원들에 대해서 이제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특성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원들은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특성을 전부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그걸 일반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자원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육종 소재를 필요하다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전시를 한다라든가 교육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필요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무상으로 분양을 해줍니다. 무상 분양을 하죠. 무상 분양을 해주고 이제 분양을 할 때 물론 이제 분양 계약서는 씁니다. 분양 계약서는 쓰고 이제 무상 분양을 해주. 는데 매년 아마 한 15,000점 이상씩 이렇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분양하시는 건 F1이 아닌 거죠? F1은 거의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저희가 들어온 것들은 자원 F1은 따로 이렇게 보존을 합니다. 그렇죠. 자원 자체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고 기자님께서도 고민이 결국은 시장에서의 이 소규모성 또는 개별성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한계다 그랬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경기도, 경남, 전남, 제주 이런 데서 지금 토종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렇게 좀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막상 전라북도는 없네요.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이게 왜 전라북도에서 이런 움직임 자체에서 별 관심이 없는 건가요? 전라북도에서도 2013년에 도의회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무산됐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토종 지원 조례라고 하는 그 맥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게 지금 제정이 안 된 지자체에서 이렇게 제정을 못하겠다, 동의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논리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WTO나 FTA 규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WTO하고 FTA에서는 농업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은 못하게 돼 있죠. 그 불공정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그렇지만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국제기구가 권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토종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생태계의 어떤 그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런 논리로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라북도가 안 한 것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각 도에서 만든 조례 내용을 보면은요,
각 그 조례가 농민의 그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에 일종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어떤 이 토종이라 하면 이런 거를 토종이라고 한다고 정해요, 도지사가. 그래가지고 그 토종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게 돼 있지. 그 토종 조례하고 사실 그 조례 그 제목만 들으면 토종을 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만든 조례도 그렇고 실제로 그 토종을 정말 지금 위하는 그런 그 조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경기도 같은 거는 작년에 사실 금년 초에 제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작년이로군요. 거기는 이제 뭐냐면 토종을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항목이 있어요. 토종 작물의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다. 또는 토종 작물의 보존 육성을 위한 토종 농작물 시범 농장을 지정 운영을 한다든지 또 토종 농작물의 관리센터를 운영하고 또 재정 지원까지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토종 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사항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전된 토종을 위해서 진전된 그런 그 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도의 경우에는 보면은 그 토종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어떤 일정한 토종만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토종을 오히려 죽이는 결과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또 한 가지 문제가 전라북도가 종자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이제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종자 산업을 이제 키우겠다는 걸 전라북도 성장 산업으로 키운 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볼 때 상당히 훌륭한 인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잘 아직 쓰지 못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전라도의 전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지금 4천억 이상을 들여서 이거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나 이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는 거는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품종을 많이 만들어서 이 품종을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 들여오는 어떤 그 품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육성하는 게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다른 나라에 적당한 이런 품종들을 만들어서 그 외국에다가 팔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한 농가에 대한 어떤 보탬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그렇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그 종자의 연구라든지 육성 산업 이 관계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을 저희가 이제 종자를 가지고 다뤄보고 있는데요. 좀 토론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박사님 오늘 토론 진행하면서 좀 이렇게 못다하신 말씀이나 또 이렇게 특별히 좀 전해줄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얘기는 되게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정말 토종은 우리의 생명이나 한 가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 귀중한 자원, 자산, 이거를 잘 지키고 잘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종자 주권을 지키고 식량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길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실 정부에서는 이 토종을 갖다가 잘 살려서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토종을 지키자 하는 여기에 아주 특단의 어떤 정책을 좀 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우식 박사님께서 현장에서 이렇게 이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셔서 제가 좀 그런 부분 조직적으로 뒷받침도 그럼 좋겠습니다. 백영진 연구원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 등으로 해서 이렇게 남의 나라 자원에 대해 접근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사용한 자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익 공유를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자국 자원에 대해서는 보호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아마 우리는
우리 자원들, 그러니까 우리 야생종이라든가 우리 재래종, 이것들은 우리 자원 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그다음에 이 자원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것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판별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해서 우리는 우리 거를 이렇게 딱 갖출 수 있는, 그리고 이미 그 확보된 자원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특성 평가들, 이게 아마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농업유전자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미호 회장님, 오늘 못다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미래에도 이 땅에 살아갈 사람들을 지켜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종자의 는 그 농업을 시작하는 가장 큰 시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자가 더 많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 안 박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그런 작은 노력들이요. 종자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종자를 보급하고 특히나 요즘은 도시농부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농촌에서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도농교류 차원에서도 좀 작은 희망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배워가지고 함께 지원하고 육성하고 홍보하는, 그래서 같이 나아가서 정말 농업을 지키고 종자를 지키고 우리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데 좀 같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종자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고 기자님의 다큐로 출발해 왔는데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종이라는 개념과 지금 대립되는 개념이 이제 그 단일화되고 획일화된 그 개량 종자라고 그냥 볼 수 있는데요. 단일화되고 획일화되는 것은 사회적인 분야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생태계 그리고 농업에 있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토종에 대해서 보존을 얘기하고 또 재배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생태계 다양성, 또 종 다양성을 위한 출발점이고요.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이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자를 다양하게 보존을 하고 재배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그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진지한 토론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제를 정하면서 시사적으로 아주 뜨끈뜨끈하게 찬반 있는 토론이 아니어서 걱정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평소에 잘 이렇게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던 주제들인데 너무나 중요하고 사실 농도 전북에서 제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농민이 이제 가장 훌륭한 육종가다, 이런 이제 말들이 있습니다. 종자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또 농민들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물려받아 오면서 이렇게 만들어 오고 갖고 왔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종자, 한국의 특히 토종 종자가 굉장히 위기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농촌이 살아야 사람이 살고요. 또 그 지역이 유지되어지는데 그걸 통해서 국가의 다양성 또는 민족의 다양성 또 삶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다 지켜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많은 과제들이 나왔습니다. 생산과 유통,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고민들 앞으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